싱가포르 시골 마을에 태극기와 한글 간판이 걸려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싱가포르 도시계획청의 시장 에일린 리입니다. 철거 예정지였던 외곽 마을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어를 쓰는 주민들, 스마트팜 농업, 품앗이 반상회. 그런데 한국인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노지후라는 한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싱가포르 도시계획청의 시장 에일린 리입니다. 오늘 아침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장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외곽 마을에서 이상 징후 발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죠. 처음엔 그저 예정된 철거 지역의 일상적인 보고서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사진들을 보는 순간 믿기지 않는 광경에 눈을 의심했어요. 태극기와 한글 간판이 걸린 마을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비서에게 물었지만 그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향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낯선 풍경이었어요. 비닐하우스가 늘어선 논밭, 마을 회관 앞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 소리.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싱가포르 외곽 마을에서 한국어 인사를.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 한글 간판과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선 아침 체조를 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보였죠. 마치 한국 시골 마을에 온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우리 마을이 변했어요. 모두 지후 덕분이지요. 지후라고요? 누구죠? 마을을 걷다 보니 곳곳에서 한국 문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선 김치 담그기 교실이 열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철거 예정 마을이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 있다니. 마을 중앙 광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주민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죠. 우리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그가 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시장님. 노지후입니다. 한국인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두 손은 흙먼지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어요. 이 청년이 대체 어떻게 정부가 철거하려는 마을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태극기가 펄럭이는 마을 회관을 바라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발밑에 놓인 철거 계획서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싱가포르 시골 마을에 태극기와 한글 간판이 걸려 있다니 누가 믿을까요? 노지후라는 청년을 만난 후 저는 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농기계 회사에서 파견돼 이곳에 잠시 머물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지원을 위해 왔지만 회사가 철수하면서 모든 직원이 돌아갔죠. 그런데 노지후만은 남았습니다. 홀로. 왜 남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노지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이 마을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죠. 노지후는 회사가 철수한 후에도 현지 언어를 배우고 주민들과 함께 논을 일구며 공동체를 세워왔습니다. 처음엔 단 한 명의 외국인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마을 전체가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이 마을을 철거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지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단순한 건물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여기엔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불편해졌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철거 명령서가 무거웠어요. 정부의 계획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죠. 이 마을을 밀어버리고 새로운 상업지구를 세우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는 동안 주민 한 분이 다가왔어요. 시장님, 지후가 우리 마을을 살렸습니다. 전에는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보세요. 주민의 말처럼 마을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와 농사를 짓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어요. 한 명의 외국인 청년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죠? 제가 노지후에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공동체 정신입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지죠. 품앗이라고 하는 문화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도시 개발이라는 제 임무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론 눈앞에서 꽃 피운 공동체가 있었어요. 정부가 밀어버리려는 마을을
단 한 명의 외국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마을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계획대로 진행하라. 단 한 줄의 답변이 돌아왔죠. 정부는 왜 이런 변화를 외면하는 걸까요? 외국인 청년 하나가 지역 재생과 공동체 구축을 이끌었는데 그들은 왜 보려 하지 않는 걸까요? 철거 명령서를 들고 다시 마을로 향하는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마을에 두 번째로 방문한 날, 저는 노지후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저를 마을 외곽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에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넓게 펼쳐진 논밭 위로 현대적인 비닐하우스들이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와는 달랐어요. 이건 한국식 스마트팜입니다. 노지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자동 관수 시스템, 온도 조절 장치,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싱싱한 채소들이 빼곡히 자라고 있었고 작은 태블릿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었어요. 이런 최첨단 기술이 이 작은 마을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제가 물었어요. 노지후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농업 생산성이 3배 이상 올랐어요. 게다가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덕분에 범죄율도 0%에 가깝죠.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이 다시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닐하우스에서는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생기 넘쳤습니다. 이전에는 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온 것이죠. 마을을 계속 둘러보던 중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제게 고개를 숙이더니 서툰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지후, 고맙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저를 노지후로 착각했다고 생각했지만 노지후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가르쳐드린 한국어를 연습하고 계세요. 이제 마을 주민 대부분이 기본적인 한국어를 할 수 있답니다. 놀라웠습니다. 언어까지 공유하며 하나가 된 공동체. 제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유기체였죠. 노지후는 저를 마을 회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농산물 판매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한국식 유기농 채소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격은 일반 농산물의 2배였어요. 소비자들은 품질에 기꺼이 더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노지후가 말했어요. 우리 마을의 소득이 200% 이상 증가한 이유죠. 저는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진심이 마을 전체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노지후 한 명이 가져온 변화는 숫자로도 사람들의 표정으로도 명확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스마트팜 기술. 정말 외딴 농촌의 소득 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노지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기술과 공동체가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추진하려던 개발 계획이 과연 옳은 것일까? 콘크리트 건물들이 이런 살아있는 공동체보다 더 가치 있을까? 마을을 떠나는 길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든 이 기적을 제가 무너뜨려야 하는 걸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노지후와 마을 주민들이 이룬 성과, 그리고 제 생각이 담긴 보고서였죠. 하지만 상부에서는 냉정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감성적 판단은 금물. 계획대로 진행하라. 다음 날 아침 싱가포르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외곽 지역 신도시 개발 계획이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카메라 앞에 서야 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 마음과 달랐어요. 이번 개발은 싱가포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마을, 그 사람들, 그리고 노지후 모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십 년을 쌓아 올린 공동체가 공문 한 장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은 이미 소식을 들은 상태였어요.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노지후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물었죠. 정말입니까? 이 마을을 밀어버린다는 게 사실입니까? 제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노지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게
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준비해온 보상금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정부에서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할 겁니다. 모든 주민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노지후가 제 말을 자르며 외쳤어요. 돈으로 공동체는 살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주민들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들에게 마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이자 미래였죠. 제가 들고 온 보상금 계획서가 갑자기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의 불빛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개발은 과연 진짜 발전일까요? 아니면 인간을 지우는 행위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예상치 못한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지후와 마을 주민들이 제출한 공식 항의서였어요. 그들은 철거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제안한 대안이었어요. 마을을 보존하면서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상부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이었지만 제 양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마을로 다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저는 노지후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주민들이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노지후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마을을 밀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의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지후와 저는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을 보존하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노지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했길래 이런 변화가 가능했죠? 노지후는 자신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농협 시스템입니다. 개인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이루어 공동으로 판매하고 구매하는 방식이죠. 여기에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더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한국의 농협 시스템은 놀라웠습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움직이며 서로를 돕는 구조였어요. 게다가 품앗이라는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왜 한국의 농협 시스템이 싱가포르 농촌에서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제가 궁금해했어요. 노지후는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 농업에 대한 관심이 적었어요. 반면 한국은 농업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인식해왔죠. 그래서 개발된 시스템이 이곳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완벽했던 겁니다. 저는 노지후가 작성한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어요. 5년간 생산성 3배 상승, 마을 소득 200% 증가, 공동체 만족도 전국 1위. 이 모든 성과는 한국적 모델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상부에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문화융합형 농업특구 지정 제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이 제안은 마을을 철거하는 대신 한국의 농업기술과 문화를 접목한 특별지구로 발전시키자는 내용이었죠. 상부의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감성적 판단은 배제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이 마을의 이야기를 알리기로 했죠. 제가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후 다음 날 신문의 헤드라인은 놀라웠습니다. 한국형 농업 공동체 싱가포르에 뿌리내리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노지후와 마을 주민들의 성공 사례를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성공 사례를 무시하고 있는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후 상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을 보존에 대해 제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노지후에게 이 소식을 전했죠.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당신이라면 돈 받고 가족 같은 공동체를 떠나시겠습니까? 노지후가 저에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도 노지후도 마을 주민들도 선택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부의 의미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농협 시스템, 새마을 정신, 품앗이 문화, 이런 한국적 가치들이 싱가포르 작은 마을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 정책까지 변화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진심, 그리고 한국의 정신이 만나 일으킨 기적이었습니다. 상부에서 마을 보존에 대해 제고한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도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 결정은 제 경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도시 계획가로서의 편견이 남아 있었어요. 도시는 발전해야 한다. 그것이 진보다. 그날 저녁 혼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마을 회관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조심스레 다가가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주민들이 모여 반상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마을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청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관광 상품을 기획 중인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문득 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 씨가 우리에게 준 건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도시는 만들었지만 왜 사람은 설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동안 추구해온 도시 계획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건물, 도로, 인프라.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회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노지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에일린 시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진짜 이야기를. 그날 밤 저는 주민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지후가 처음 마을에 왔을 때의 이야기, 함께 농사를 지으며 겪은 어려움들, 그리고 하나하나 성공해 나간 과정들, 그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자부심을 보았어요. 한 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우리 땅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지후 덕분에. 다른 주민이 덧붙였어요. 언어도, 농업 기술도, 문화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편견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어요. 도시 계획가로서 저는 항상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것을 밀어내고 새 것을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무엇일까요? 콘크리트 건물이 늘어나는 것? 아니면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지후가 가져온 스마트팜 기술로 농사를 짓게 된 청년의 이야기, 한국어를 배워 관광객들에게 마을을 소개하는 할머니의 이야기,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우게 된 할아버지의 이야기, 모두가 변화를 경험했어요. 언어 농업 문화가 어우러진 시골 마을, 이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제가 노지후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젓더니 대답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변화에는 목적이 있었죠.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 그게 저의 원칙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져 마을을 떠날 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마을은 보존되어야 해요. 아니, 단순한 보존을 넘어 새로운 모델로 발전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모델로요. 차에 오르며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히 잠든 마을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꿈,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을.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새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철거가 아닌 보존과 발전을 위한 계획이었어요. 제 마음속의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도시를 설계한다는 건 사람의 삶도 함께 설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연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밤새 작성한 계획서를 들고 상부와의 미팅을 요청했어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빠르게 승인이 났습니다. 아마도 언론의 관심이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상부의 고위 관료들은 저를 반란자처럼 대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마을은 단순한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이곳은 우리 싱가포르의 미래를 보여주는 실험장입니다. 저는 마을의 경제적 성과, 공동체의 만족도, 범죄율 감소 등 모든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노지후와 함께 만든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어요. 문화융합형 농업특구 지정 계획이었습니다. 도시를 설계한다는 건 사람의 삶도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건물만 생각했지, 그 안에 살아갈 사람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한 고위 관료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안하는 겁니까?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을 문화융합형 농업특구로 지정하고 노지후 씨를 공식 컨설턴트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농업문화 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거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순간이 마을의 운명을 결정할 테니까요. 마침내 최고위 관료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명해보세요. 이 마을이 정말 당신의 말처럼 가치가 있다면 6개월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세요. 저는 기쁨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했어요. 이미 마을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었으니까요. 마을로 돌아와 노지후와 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마을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6개월 후, 이 마을은 싱가포르의 자랑이 될 거예요. 노지후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였어요. 6개월 동안 마을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났고 농산물 판매량은 2배로 증가했어요. 젊은이들이 더 많이 마을로 돌아왔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약속된 6개월 후 상부 관료들이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처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놀라움과 감탄이 역력했죠. 인정합니다. 최고위 관료가 말했어요. 이 마을은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날 싱가포르 정부는 공식적으로 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 마을은 문화융합형 농업특구로 지정됐어요. 노지후는 공식 컨설턴트가 되었고 한국과 싱가포르는 농업문화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부가 사람을 위한 정책을 택한 순간이었어요. 제 심장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책 하나가 미래 세대의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모두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노지후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일린,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마을이 문화융합형 농업특구로 지정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저는 특별한 마음으로 마을을 찾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변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로 마을은 북적였습니다. 마을은 이제 한국문화체험 관광지로 완전히 재탄생했어요. 한쪽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한복 체험, 김치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관광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청년들이 마을로 돌아왔다는 점이었어요.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길에 노지후를 만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싱가포르 여성이 있었어요. 노지후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죠. 아이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지후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한빛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를 잇는 빛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죠.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이 아이는 두 문화를 잇는 빛이 될 것 같았어요. 마을 회관에 도착하자 기념식이 한창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제가 무대에 오르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감격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1년 전 이 마을은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가 연설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곳은 싱가포르의 가장 성공적인 문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진심에서 시작됐죠. 저는 노지후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시는 기술로 짓지만 공동체는 마음으로 만든다는 것을요. 그날 밤 축제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춤을 추며 즐거워했어요. 저는 조용히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여전히 첨단 농업 기술로 작물이 자라고 있었고 마을 곳곳에는 한글 간판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과 싱가포르의 문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국제도시계획학회에 초청받았어요. 주제는 사람 중심의 도시 설계였습니다. 제가 이 마을의 사례를 발표하자 전 세계의 도시 계획가들이 감탄했어요.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가장 인상적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한 마을이 바뀌면 한 나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으니까요. 그 후로 싱가포르의 도시 계획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개발을 결정할 때마다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콘크리트 건물만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과 꿈을 함께 설계하죠. 노지후의 이야기는 이제 싱가포르의 교과서에 실릴 예정입니다. 한 청년의 진심이 만든 기적. 단지 마을 하나가 아니라 한 국가의 공동체 철학까지 바꾼 이야기로요. 오늘도 저는 그 마을을 방문합니다.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어요. 마을 입구에 서서 태극기와 싱가포르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문화와 농업이 결합된 이 지역 경제 모델이야말로 진정한 21세 기형 도시가 아닐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그 보고서가 제 책상에 놓이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면, 만약 노지후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든 기적, 한 마을의 변화가 가져온 국가적 혁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기적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도시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 도시는 당신의 마음을 담고 있나요? 건물이 아닌 사람을 위한 도시인가요?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 청년의 진심이 한 국가를 바꾼 것처럼 우리 모두의 진심이 모이면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